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제명과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민심이 모아졌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63.1%는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김병기 의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응답은 23.3%에 그쳤습니다. 특히 여권의 핵심 기반인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60% 이상이 김병기 의원 제명에 공감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사퇴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국민 52.7%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0.3%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해훈 후보자의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민심과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안 발표에 대해선 민심이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번 쇄신안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68.0%는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긍정평가는 23.2%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두 달여 만에 다시 60%를 돌파했습니다. 취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61.5%는 긍정평가를 내렸고 부정평가는 33.3%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6%, 국민의힘 28.7%,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3.1%, 진보당 1.2%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의 상승폭이 국민의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를 20%포인트 가까이 벌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일에서 13일까지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첫 뉴스는 민심입니다. 오늘 아침 6시에 공표됐죠.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안 평가, 여야를 괴롭히고 있는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 지지도 역시 조사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변인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박 기자. 네. 먼저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죠. 네. 잠시만요. 주제를 먼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 찬반, 그리고 이해훈, 그리고 장동혁 쇄신안 이렇게 가겠습니다. 먼저 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 이 부분만 좀 살펴보죠. 네, 저희가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63.1%가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응답은 23.3%로 30%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조사를 하면 이 성별과 연령,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모든 응답에서 우세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네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조치와 관련해서는 성별과 연령, 지역 그리고 진영을 불문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조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자, 박 기자. 네. 호남이 어땠습니까? 호남의 경우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조치에 대해서 52.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응답은 32.8%로 절반 이상이 제명 조치를 해야 하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은 어땠나요?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61.9%가 그러니까 60% 이상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자,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느끼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당 내에서도 그 수석 대변인이 애둘러 얘기를 했다시피 박수현 대변인. 네네 맞습니다. 그 자진 탈당을 좀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의 원로 의원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자진 탈당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역에 있어 보면 당 지지자들 이제 당원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탈당을 시키거나 아니면 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 뭐 비슷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제인가요? 네.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네네. 당은 자신의 전부와도 같고 친정이고 고향이다. 오히려 당을 떠나는 것이 자신에게는 폐륜과도 같은 행동이다. 왜 이렇게 모질고 잔인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적 책임이 하나라도 있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 말까지 했는데 이 말에 대한 지금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 내에서는 좀 자진 탈당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본인이 자진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명으로 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의결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네네네.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절차대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차란 것은 지금 윤리에서 제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기 의원은 재심을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최고위에서 이제 의결이 됐고 이게 보고가 되었고 그러면 아직 결정문이 써지지 않은 것 같아요. 결정문이 다 써지면 이것이 송달이 됩니다. 김병기 의원이 송달을 받으면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심을 신청을 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재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심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 같은데 신속하게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기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그 전에 SNS에 보면 이제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하겠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는 그랬었는데 네네. 만약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7일이 지나면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그 의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제명이 되게 됩니다. 김병기 의원이 지금 분명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고 또 가진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당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반면 또 뜯어보면 직전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의총 추인까지 과연 이어질까요? 저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나중에 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처럼 많은 의원들이 뭐 당원들로부터 문자와 원성과 항의를 받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좀 존중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거의 오늘도 그렇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과 이제 수사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당으로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명일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기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찬반을 물은 여론조사가 또 있습니까? 저희가 첫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도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변인 경찰 출신이시죠? 네네.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단 말이죠. 네. 자택 그리고 의원실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사무실까지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다음 과정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지금 이제 자택에서 그러니까 차남의 집에서 비밀금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압수수색이 됐는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수사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그 김경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내용을 알면서도 그것을 본인이 공관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은폐를 시켰다 이런 의혹도 네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공관위, 그러니까 서울시당, 공관위 쪽의 조사도 아마 계속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혐의들 중에서 네. 경찰 출신으로 볼 때 가장 좀 혐의가 좀 짙어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까? 의혹이? 일단은 지금 숙박권 받은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무슨 대가성이 있다면, 그래서 뭔가 청탁을 하고 했다면 그게 이제 뇌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고요. 뇌물죄로 확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들이 국정원 다니는 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자료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보좌관에게 네네네. 부탁을 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국정원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이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러니까 거의 공범이 되어야 되거든요. 돈을 받은 거는 공범이 될 수가 없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감춤으로써 어떤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업무 방해 혐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해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네. 자, 이분 역시 지금 가전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여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부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52.7%가 이해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40.3%로 집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해운 후보자의 사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 여론을 한번 보죠. 일단 지역별로는 호남, 그리고 세대별로는 40대와 50대 한번 보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민주당의 세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50대에선 특히 40대에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과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7.6%대 47.4%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네. 반면에 또 다른 세대 기반이 50대의 경우에는 그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6.4%로 절반 이상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호남의 경우에도 역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 42.4%,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 48.1%로 대략 팽팽한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의 네네네. 응답이 꽤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네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40.2%, 반면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 54.5%로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또 진보층 역시도 53.0%가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인사청문회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 대변인님. 이 항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전체 민심은 사퇴를 해야 된다가 앞서지만 세부별로 네. 지금 들어가 보면 방금 설명을 했듯이 그 앞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와는 좀 차이를 보입니다. 네. 자,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 내에서는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한 후보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뭔가 보수 중도 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라, 그리고 대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초반에 지명을 했을 당시에 당의 네. 좀 강성 지지층은 상당히 좀 반발을 했어요. 이것이 과연 내란 청산의 기조와 맞느냐. 어쨌든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바로 앞전에 계엄을 좀 옹호를 했고 그렇죠. 내란을 부인을 했고 윤석열 씨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단 말이죠. 네. 강성 지지층의 여론은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강성 지지층은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여전히 아직 이제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지금 일단은 시간이 조금 지났고
시간이 지났고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이 인사청문회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하루는 또 이제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구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동혁의 뭐 사과 쇄신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다음에 대통령의 순방이라든지 여러 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묻혀가지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본인도 또 열심히 또 해명을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슈 자체가 조금 묻힌 감이 있습니다. 다행입니까? 이혜원 후보자 입장으로서는. 이해운 후보자 입장으로서 좀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힘도 만만치 않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뭐 껍데기만 바꾸냐 당면 교체와 관련해서 이런 평가도 있고, 더더욱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 제명을 두고 지금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쇄신안에 대한 여론 어떻습니까?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안 발표에 민심은 그야말로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번 쇄신안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8.0%가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에 긍정평가는 23.2%였는데요. 특히 쇄신안에 대해 매우 못했다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 응답은 51.8%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성별과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쇄신안에 대한 부정평가 응답이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는 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힘의 제일 주된 지지층인 영남 여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영남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58.2%가 부정평가를 내렸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64.3%가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60% 정도가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60대와 70세 이상 이 세대 평가는 어땠나요? 네, 60대와 70대에서도 굉장히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60대에서는 66.8%가 부정평가를 내렸고,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61.2%가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조금 응답이 갈렸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 응답은 56.7%로 절반이 넘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35.4%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만 현안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층에서 30%가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비교해 봤을 때 그야말로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일부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변인님.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좀 감사 인사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상 최강의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당이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은 굳건하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사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도 사실은 근데 아니 여당이 뭐 떡이라도 하나 보내세요. 근데 사실은 감사하면서도 약간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사실은 여당이 잘하려면 야당에서 건강해야지 그럼요, 여당이 그럼요. 잘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당이 엉망으로 하는데 야당이 더 엉망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것도 괜찮겠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는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이 여당도 엉망으로 하고 야당도 엉망으로 한다. 여당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요. 네. 네. 자, 쇄신안에 대한 평가, 국민 평가가 이렇게 싸늘합니다. 지금 당 내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로 지금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볼 때 과연 이러한 갈등이 분당으로까지 연결될 걸로 보십니까? 분당은 사실 이제 너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러면 뭘 놓고 안 갈라지고 지금 저렇게 당을 놓고 싸우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재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당의 재산이 1,100억 정도 됩니다. 국민의힘. 네네. 근데 이제 나가면 그걸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냥 축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는 정말로 한동훈 세력을 축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명 의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지금
저기 개혁신당과 무슨 통일교 연합을 하겠다, 통일교 특검 연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한동훈을 축출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한동훈을 먼저 제명을 하면 한동훈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놓고 그쪽으로도 못 가게 해서 완전히 이제 정계에서 내쫓아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대다수 의원들이 좀 탈당을 해서 분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른 정당이었죠. 그런데 결국 지역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괴멸하고 다시 이제 합당하는 그러한 트라우마도 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본인의 어떤 뿌리가 좀 없습니다. 이 당에 지금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았고 본인 그냥 검찰 생활만 계속 하다가 윤석열 덕에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간다는 생각은 거의 못하고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한번 묶어서 한번 보죠.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저희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이후 저희 조사 때 6월 둘째 주 첫 조사 때 60.4%가 최고치였는데 이후 7개월 만에 61.5%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2주 전과 비교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지난 2주 전 55.8%로 에서 이번 주 61.5%로 5.7%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연령, 지역, 정치 성향별로 특이점을 보면 70세 이상과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10%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중도층에서도 11.7%포인트가 상승해 중도층 지지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다음 정당 지지율. 네, 정당 지지도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2주 전과 비교해 42.0%에서 48.6%로 6.6%포인트 올랐고요.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3.7%에서 28.7%로 5.0%포인트 올랐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2주 전에 18.3%포인트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19.9%포인트, 대략 20%포인트 가까이 지지율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저희 조사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격주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원인 무엇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일 정상회담 역시 같은 외교. 네, 외교가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다 진짜 5천선 찍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교나 경제에 있어서의 호재가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하고 중도에 있어서도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뼈아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여당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그 김병기 의원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 민주당은 지금 좀 굳건한데요. 이러면 지방선거 청신호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 조금 사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힘에서 너무나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반사적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데 국힘은 민주당에 대한 반사적 효과를 못 얻죠? 본인들이 너무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 사실은 그 사과라고 했지만 사과하고 새 신안을 내놨지만 양쪽에서 다 불만입니다. 이제 약간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무슨 사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극우 같은 경우에는 왜 사과를 하냐라고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금 다 빠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도 진정성이 없는 게 그 전에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를 이제 뭐 입당을 시키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친윤 세력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또 임명을 하고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이 그 사형 구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어떤 논평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날 저녁에는 또 한동훈을 축출하겠다고 네네. 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장동혁 체제에 있어서 이 리더십의 부재라든지 굉장히 뭐 문제가 많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지멸하고 있어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답게 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국정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박주영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